자, 첫 번째 경기 이제 스포르팅 대 이제 영보이스. 자,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로파리그 16강 이제 2차전 경기입니다. 자, 우선 이제 스포르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공격수인 지금 파울리뉴가 결장 중인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제 영보이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수비수 2명, 그리고 미드필더 1명이 결장 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어느 정도 전력 누수가 큰 그런 영보이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아무튼 이렇게 좀 간략하게나마 양 팀의 좀 결장자에 대해서 말씀드려왔고, 우선 1차전에서는 스포르팅이 이제 3대1로 승리를 거뒀어요. 그리고 원정인데도 불구하고 영보이스와 체급차를 보이며 경기력에서 차이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뭐 이제 스포르팅과 이제 영보이스의 좀 차이는 일단 공수 밸런스 좀 차이가 좀 심하고, 그리고 경기 운영 면에서도 이제 스포르팅이 더 능수능란하죠. 그리고 공격 퀄리티 등 뭐 전부 다 이제 스포르팅이 우세한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번 경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스포르팅이 이제 홈에서 경기를 좀 치르다 보니 이제 좀 지랑 경기보다는 더 좀 점유율을 높게 가져갈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이미 이제 2점을 지금 리드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막상 좀 템포를 끌어올리면서 공격적으로 나서기보다는 좀 템포를 좀 조절하면서 여유롭게 스포르팅이 경기를 좀 운영할 것으로 봐요. 아무래도 이제 급한 쪽은 이제 영보이스다 보니까 좀 더 여유로운 플레이를 보일 팀은 스포르팅이다, 이렇게까지도 이제 말씀드려보네요. 자, 그리고 이제 뭐 영보이스 같은 경우에는 스포르팅 원정에서 대승을 거둬야 8강 진출이 지금 가능한데, 솔직히 그거는 지금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이고, 네, 게다가 이제 홈에서 스포르팅 같은 경우에는 거의 매 경기 클린시트를 기록할 정도로 수비가 견고하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좀 영보이스 입장에서도 공격에서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약간 좀 양상까지도 말씀드려봤네요. 자, 물론 뭐 이제 스포르팅이 이번 경기에서 어느 정도 로테이션을 좀 돌릴 수 있지만, 그거를 감안해도 지금 영보이스와는 좀 체급 차이가 좀 많이 나기 때문에 이번 경기도 뭐 스포르팅이 무난히 좀 홈에서 좋은 결과를 만들지 않을까 뭐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분석 결과로 봤을 때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스포르팅 사이드, 그리고 3.5 기준은 이건 언더 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스포르팅 승에 3.5 기준 언더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경기, 프라이부르크 대 랑스. 자, 일단 양 팀 다 이제 주전 수비수 1명씩 결장 중입니다. 이렇게 좀 간략하게 나와 이제 말씀드려봤고, 자, 일단 이제 최근 1차전 같은 경우에는 랑스 홈에서 이제 경기가 치러졌어요. 그리고 이제 그 경기에서는 0대0 무승부로 끝이 났습니다. 네, 그러면서 뭐 전반적으로 좀 다소 좀 루즈하게 좀 경기가 흘러갔죠. 자, 그리고 이제 1차전 좀 경기 내용을 봤을 때 랑스가 비록 좀 꼴찌가 있긴 했지만 홈에서 프라이부르크 상대로 그렇게까지 뭐 우세한 경기를 좀 보이지 못했고, 오히려 좀 밀리는 모습도 종종 보이면서 좀 좋지 못한 경기력을 좀 보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홈이점이 좀 큰 그런 랑스를 생각했을 때 직전 그런 1차전은 좀 생각보다 경기력에서 좀 실망스러운 모습 보였다, 이렇게까지도 좀 코멘트를 남겨봅니다. 자, 아무튼 네, 이 경기도 이제 뭐 경기 양상을 좀 간략하게나 봤을 때 어느 정도 좀 중원 싸움이 치열할 것으로 봐요. 그리고 이제 이번엔 프라이부르크가 이제 홈에서 좀 경기를 좀 치르다 보니까 좀 더 약간 좀 자기 페이스대로 좀 경기를 이끌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프라이부르크가 이제 원정에서도 좀 주도하는 좀 경기를 좀 종종 보였는데, 이번엔 좀 홈이다 보니까 좀 더 약간 그런 좀 주도하는 경기를 더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자, 그리고 이제 랑스 같은 경우에는 홈과 달리 이제 원정에서는 공격 전개가 좀 좋지 못하고, 그리고 전진성도 좀 떨어지기 때문에 1차전보다 더 공격에서 좀 고전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렇죠? 왜냐면 이제 홈에 비해 좀 원정에서 득점 기회를 좀 만드는데 어려움이 큰 그런 랑스기 때문에 지금 원정에서의 좀 랑스는 아직까지 뭐 크게 좀 믿음은 안 간다, 이렇게까지도 말씀드려봐요. 자, 그러니까 이런 점들을 다 고려했을 때
이번 경기에서 이제 프라이부르크가 좀 최근 안 좋았던 흐름을 어느 정도 좀 전환시킬 수도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저는 뭐 분석 결과로 봤을 때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프라이부르크 사이드 볼게요. 프라이부르크 승 보는 경기. 그리고 고배당으로는 이거는 햄무도전. 그리고 어누버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저득점 라인 언더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프라이부르크 승 햄무의 2.5 기준 언더로 접근해 보도록 할게요. 아무튼 이렇게 이제 프라이부르크와 랑스 경기까지 마무리되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스파르타 프라하 대 갈라타사라이. 자, 우선 이제 프라하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1명, 그리고 미드필더 1명, 그리고 공격수 1명이 결장 중이에요. 그리고 이제 갈라타사라이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1명 정도가 결장 중입니다. 그러니까 뭐 상대적으로 좀 프라하의 좀 전력 누수가 크다 이렇게까지 이제 말씀드려보고, 우선 이제 1차전 같은 경우에는 갈라타사라이 홈에서 이제 경기가 진행이 되었죠. 네. 그리고 이제 그 경기에서 갈라타사라이가 3대2로 승리를 거두면서 1.1 리드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그 1차전에서 뭐 갈라타사라이도 갈라타사라이지만 프라하도 원정에서 기대 이상의 경기력을 보이면서 굉장히 좀 저력 있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러니까 좀 원정에서 굉장히 좀 공격 전개가 좋았고, 그리고 홈에서 약간 좀 강팀인 그런 갈라타사라이 상대로도 좀 무승부를 좀 거둘 뻔했던 그런 좀 경기를 좀 보일 만큼 굉장히 좀 저력 있는 모습 보였다 이렇게까지도 이제 말씀드려봐요.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그런 1차전에 대해서 간략하게 프리뷰를 해봤습니다. 자, 일단 뭐 전반적으로 이번 경기는 이제 스파르타 프라하가 홈이기 때문에 1차전보다는 좀 더 유리하게 경기를 좀 풀어갈 수도 있다고 봐요. 그리고 지금 현재 1점 뒤지고 있기 때문에 프라하가 좀 더 공격적으로 좀 나설 것으로 봅니다. 자, 다만 근데 이게 갈라타사라이도 이제 화력전으로 붙는다고 해도 좀 우세하면 우세했지 지금 전혀 밀릴 게 없고, 게다가 이제 최근에는 갈라타사라이의 그런 홈과 원정에서의 경기력 편차가 없을 만큼 지금 원정 경기력도 많이 물이 오른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경기 뭐 프라하가 홈이라고 해도 좀 쉽게 약간 좀 주도권을 가지기는 많이 어려워 보인다 이렇게까지도 이제 말씀드려봐요. 자, 그리고 아이고 김구수님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전력 면에서도 갈라타사라이가 솔직히 좀 프라하에 비해서 더 우세하다 보니까 이러니까 전력적인 면까지 좀 고려를 하면은 요거는 뭐 갈라타사라이 사이드를 보는 게 조금 더 낫지 않나 싶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김구수님. 그래서 아무튼 결론은 뭐냐 분석 결과를 봤을 때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요거는 갈라타사라이 프랜스 보는 경기, 그리고 어누바 같은 경우는 이거는 오버사이드 보도할게요. 갈라타사라이 프랜승의 2.5 기준 오바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스파르타 프라와 이제 갈라타사라이 경기까지 마무리가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스타드랜드 이제 AC 밀란. 자, 우선 이제 렌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1명이 결장 중. 지금 엔조르피가 이제 여전히 좀 결장 중이고, 그리고 이제 밀란 같은 경우에는 최근 라인업과 비교했을 때 이제 주전 풀백 1명이 좀 결장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칼라브리아가 결장 중인 그런 AC 밀란이라고 볼 수 있네요.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결장자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이제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우선 이제 1차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밀란이 이제 로프터스 치크의 멀티 득점에 힘입어 이제 홈에서 3대0 대승을 거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3점의 리드를 아는 채 이제 2차전을 치르게 된 그런 AC 밀란이라고 이제 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번 경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밀란이 아무래도 좀 점수 폭이 좀 여유가 있다 보니까 좀 로테이션 위주로 돌릴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까지도 뭐 말씀드려봐요. 자, 아무튼 이렇게 좀 말씀드려봤고, 자, 우선 뭐 전반적으로 뭐 렌이 좀 초반부터 좀 라인을 올려 좀 공격적으로 좀 나설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제 밀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유로운 그런 좀 점수 차를 좀 내고 있기 때문에 1차전보다는 좀 더 소극적으로 좀 플레이할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수비 위주로 좀 하다가 뭐 역습으로 좀 득점 기회를 노릴 수 있는 그런 밀란이다. 그리고 약간 좀 라인업적인 그런 좀 변수까지 좀 고려하면은 약간 좀 이런 식으로 또 흘러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네요. 자, 그러니까 이런 약간 좀 요건을 봤을 때 렌이 홈에서 유리해 보일 수는 있지만 그래도 1차전에서 3대0 대패를 당한 팀이 좀 크게 우세한 모습을 좀 보이기 어려울 수 있고, 그리고 경기가 진행될수록 계속해서 렌이 성과를 못 내게 되면은 결국 좀 주전들을 빼고 경기를 좀 마무리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좀 렌이 뭐 초반부터 어느 정도 좀 득점을 하냐에 따라서 약간 좀 경기 흐름도 많이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까지도 말씀드려보네요. 자, 그래서 뭐 약간 좀 이런 점들을 다 고려했을 때, 김구수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구수님도 별풍선 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네, 일단 바로바로 이제 조합이랑 추천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네. 아이고 구수님 생신 축하드립니다. 네. 아이고, 그러면 이제 좀 생일 기념으로 제가 좀 올킬 한번 좀 노려봐서 좋은 결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아이고, 네, 제 생일 축하드리고, 그리고 50개 후원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김구수님. 자, 네. 그리고 이제 좀 바로 보내드렸으니까 다들 이제 쪽지 한 번씩 확인해 주시면은 네, 감사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네, 계속 이제 이어서 가보면은, 그래서 약간 좀 이런 점들을 좀 고려했을 때 그래도 뭐 램보다는 밀란 사이드를 보는 게 조금 더 메리트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봐요. 아무래도.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아이고 구수님 다시 한번 좀 생일 축하드리고, 아이고 오늘 좀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전 분석 결과 봤을 때 이제 승패로 본다고 하면은 AC 밀란 프랑스 보는 경기, 그리고 이거는 고배당으로는 무승부 도전, 네, 요 정도로만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밀란 프랑스, 네, 고배당 무승부로 네,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로마 대 페노르트. 우선 이제 로마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1명, 그리고 미드필더 1명이 결장 중이에요. 그리고 페노르트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1명이 결장 중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이제 양 팀의 결장자에 대해서 말씀드려봤고, 우선 이제 1차전 같은 경우에는 페노르트 홈에서 경기가 진행되었고, 로마가 이제 원정에서 좋은 경기력을 보이며 1대1 무승부로 이제 마무리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1차전 스코어와 상관없이 이번 경기 좀 결과에 따라 8강 진출팀이 이제 좀 가려지게 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고, 네, 여기도 이제 뭐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일단 뭐 페노르트 같은 경우에는 좀 측면 수비가 좀 취약한 또 로마 상대로 좀 측면 위주로 좀 공략할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그리고 이제 로마 역시 이제 좀 데로시 체제로 이제 전환된 이후 최근 좀 계속해서 좀 공격적인 좀 플레이를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런 좀 좋은 전개를 좀 통해 좀 충분히 좀 득점 기회를 좀 만들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약간 좀 1차전 양상과 좀 비슷하게 흘러갈 수도 있다고 봐요. 네. 양팀 다 어느 정도 좀 좋은 득점 기회를 좀 많이 만들면서 좀 약간 이렇게 좀 치열하게 좀 약간 싸우는 양상으로 좀 흘러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물론 뭐 지금 페노르트가 수비 밸런스가 좋긴 하지만 문제는 좀 공격 흐름이 좋지 못하면서 좀 침체되었기 때문에 공격에서의 기대치는 이전보다는 좀 떨어지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솔직히 지금 현 상황에서 양 팀의 공격력만 좀 비교했을 때는 로마의 공격력이 더 좀 높이 살만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려보고, 자, 그리고 이제 게다가 이제 일정이 여유로웠던 로마와 달리 이제 페노르트 같은 경우에는 2월부터 지금까지 3, 4일 간격으로 계속해서 좀 경기를 뛰었기 때문에 로마에 비해 좀 피로 누적이 심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약간 좀 컨디션적인 부분까지 고려를 하면은 그래도 뭐 이번 경기 홈에서 로마가 좀 더 유리하게 경기를 풀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네요.
자, 아무튼 그래서 저는 요 경기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로마 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AS 로마 승. 그리고 고배당으로 요거는 접근하실 분들은 햄무 보는 경기 이렇게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요거는 로마 승 그리고 고배당 햄무 이렇게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유로파 리그 경기는 마무리가 됐고, 그리고 이제 컨퍼런스 리그 경기도 몇 개 더 보도록 할게요. 자, 디나모 자그레브 대 이제 레알 베티스. 자, 일단 이제 디나모 자그레브 같은 경우에는 최근 라인업과 비교했을 때 큰 결장자는 없습니다. 자, 그에 반해 좀 베티스 같은 경우에는 좀 결장자가 많아요. 일단 이제 이스코, 좀 페레스와 같이 좀 공격 자원들이 좀 어느 정도 결장 중이고, 그리고 지금 기도 로드리게스, 그리고 지금 페첼라, 그리고 아브노트와 지금 결장 중이기 때문에 지금 공격뿐만 아니라 좀 수비와 미드진에서도 지금 전력 누수가 있다고 볼 수 있네요. 그러다 보니까 뭐 전체적으로 뭐 베티스 같은 경우에는 좀 전력 누수가 많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양 팀의 결장자에 대해서 말씀드려봤고, 자, 일단 이제 베티스 홈에서 1차전을 치렀죠. 네. 그리고 이제 그 경기에서는 디나모 자그레브가 원정인데도 불구하고 1대0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러니까 좀 적은 득점 기회를 좀 잘 살려서 좀 승리를 거머쥔 그런 자그레브라고 볼 수가 있네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제 디나모 자그레브가 이제 1점의 리드를 지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 홈에서 좀 더 약간 안정적으로 좀 플레이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베티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무조건 좀 이겨야 되는 경기이기 때문에 초반부터 라인을 올려서 공격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자, 다만 근데 베티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기동성이 좋은 선수들이 좀 많이 빠졌다 보니 전진성도 좀 떨어지고, 그리고 공격적인 게 또한 좀 최근 좋지 못하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공격에서의 기대치는 지금 떨어지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좀 최근 뭐 베티스의 그런 좀 공격을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지금 침체된 감이 있죠. 게다가 이제 특히 또 이번 경기도 또 원정이다 보니까 더더욱 좀 그런 거를 좀 고려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봐요. 자, 게다가 이제 뭐 베티스 같은 경우에는 3일 전에 리그 경기를 뛰고, 그리고 바로 이제 크로아티아 원정으로 넘어와 경기를 좀 치러야 되기 때문에 체력적으로도 지금 베티스가 열세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약간 이런 점들을 좀 다 고려했을 때 뭐 이 경기는 뭐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디나모 자그레브 사이드를 보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분석 결과로 봤을 때 그래도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디나모 자그레브 프렌스 보는 경기, 그리고 언어반은 오늘 언더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2.5슛 언더. 그래서 디나모 자그레브 프렌스의 2.5슛 언더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프랑크푸르트 대 이제 위니오. 일단 이제 프랑크푸르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미드필더 한 명이 지금 결장 중이에요. 그래서 일단 뭐 라르손이 여전히 지금 결장 중이긴 하지만, 그래도 최근 이제 에빈베가 복귀하면서 미드진에서는 전력 보강이 된 그런 프랑크푸르트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원정팀 위니온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한 명, 그리고 지금 미드필더 한 명이 결장 중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결장자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려봤네요. 자, 일단 이제 1차전 같은 경우에는 중립구장에서 이제 경기가 진행되었죠. 그리고 이제 그 경기에서는 2대2 무승부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간략하게 뭐 이제 그 경기에 대해서 좀 프리뷰를 해보면은, 프랑크푸르트가 이제 전반 10분 만에 좀 2골을 넣었지만 그 후에 내리 이제 좀 2골을 실점하면서 2대2 무승부로 좀 끝난 경기죠. 그러니까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프랑크푸르트가 좀 많이 아쉬웠던 그런 결과가 나왔어요. 아무튼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고, 자, 일단 뭐 전반적으로 좀 양팀 다 좀 역습 전개가 좀 좋고, 그리고 좀 공격 템포도 좀 빠르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좀 어느 정도 템포 빠른 경기로 좀 흘러갈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약간 경기 양상에 대해서 말씀드려봤고, 자 그리고 이제 뭐 프랑크푸르트 같은 경우에는 홈과 원정에서의 경기력 편차가 큰 편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1차전 원정 경기에서 위니용보다 더 나은 경기력을 보이면서 좋은 모습을 보였어요. 그리고 이제 이번 2차전 같은 경우에는 프랑크푸르트가 이제 홈이기 때문에 1차전보다 더 나은 경기력을 보일 수 있고, 그리고 최근 홈에서의 성적 또한 좋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위니용 상대로 유리한 고지를 좀 점할 것으로 봅니다. 자, 물론 뭐 이제 위니용도 자국 리그나 이제 국제 대회에서 좋은 경기력을 좀 보여왔지만 홈과 달리 원정에서의 영향력은 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약간 홈과 원정에서의 차이를 좀 고려하면은 그래도 뭐 이번 경기는 프랑크푸르트 사이드로 보는 게 조금 더 낫지 않나 생각을 해봐요. 자, 아무튼 이런 점들을 다 봤을 때 저는 요거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프랑크푸르트 사이드 보는 경기, 그리고 고배당으로는 요거는 내 햄무도전, 그리고 2.5 기준은 요거는 오버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프랑크푸르트 승, 그리고 이제 고배당 햄무, 그리고 2.5 기준 오바로 접근해 보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프랑크푸르트와 위니용 경기가 마무리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페렌츠바로시 대 올림피아코스. 자, 일단 이제 페렌츠바로시 같은 경우에는 최근 라인업과 비교했을 때 큰 결정자는 없는 상황. 네, 그리고 이제 뭐 올림피아코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미드필더 1명 정도가 결정 중인 상황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양 팀의 결정자에 대해서 말씀드려봤고, 자 일단 이제 1차전 이제 올림피아코스가 홈에서 1대0 승리를 거뒀죠. 네. 그리고 이제 그 경기에서 중원에서 좀 우위를 점하면서 좀 주도권을 가지고 경기를 좀 유리하게 좀 풀어갔습니다. 네. 일단 뭐 페렌츠바로시에 비해 올림피아코스가 전력에서도 더 좀 좋다 보니 이제 그 경기에서 좀 개개인의 기량에서도 좀 차이를 보였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려보네요. 자, 아무튼 뭐 이제 지난 경기 이제 결과는 뭐 1대0으로 이제 올림피아코스가 이겼지만 그 이상의 좀 좋은 경기력을 보이면서 굉장히 잘 마무리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려보고, 물론 뭐 이제 페렌츠바로시가 이제 헝가리 리그에서도 잘 나가고 있고, 그리고 친선 경기를 제외하고는 최근 홈에서 진 적이 거의 없을 정도로 홈에서 강한 면모를 보이고 있어요. 자, 다만 그렇다 해도 현재 뭐 페렌츠바로시가 이제 아이고 오누띠자님 반갑습니다. 네, 현재 이제 뭐 페렌츠바로시가 이제 올림피아코스 상대로 좀 쉽게 경기를 좀 풀어갈 것 같진 않고, 오히려 이제 1점 차로 열세다 보니까 플레이가 급해져 더 안 풀릴 가능성도 염두는 해둬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지금 뭐 현재 뭐 1점 리드를 지금 안고 있는 그 올림피아코스가 더 좀 여유롭게 좀 풀어갈 수 있는 경기다, 이렇게까지도 한번 말씀드려보네요. 자, 보니까 뭐 지금 네, 아이고 오니띠자님 반갑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뭐 페렌츠바로시가 지금 뭐 홈이라 해도 현재 전력, 경기력 모두 우세한 올림피아코스 상대로 좋은 결과를 내기는 좀 다소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이런 점들을 다 고려했을 때 저는 이 경기는 그래도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올림피아코스 사이드 볼게요. 올림피아코스 프랜승 보는 경기. 그리고 요거는 네, 고배당으로 도전하신 분들은 무승부 도전. 네, 요 정도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도 이제 페렌츠바로시가 홈에서 뭐 거의 좀 진 적이 없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는 뭐 고배당 무승부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컨퍼런스 리그 경기까지 마무리가 되었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외의 경기 3개 정도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제 아침 경기죠. 아릴라에 대 세판. 네, 요거는 뭐 승패를 본다면 아릴라 승. 그리고 고배당으로는 요거는 뭐 이제 햄무 도전해 보는 경기. 그리고 3.5 기준은 요거는 언더 볼게요. 이미 아릴랄이 이제 1차전에서 3대1로 좀 승리를 했기 때문에 이번 경기 뭐 굉장히 좀 무리하게 좀 가져갈 필요도 없고, 그리고 지금 아릴랄의 그런 좀 홈 수비력을 고려했을 때는 원정 세판이 솔직히 좀 크게 공격에서 두각을 좀 나타내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다 종합해 이거는 언더까지도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아릴랄 승, 고배당 햄무 3.5 기준 언더로 접근해 보도록 하고, 그리고 토리노 대 이제 라치오. 네, 여기는 뭐 승패 본다고 하면 라치오 프랜스 보는 경기. 그리고 어느 반은 네, 언더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마르세유 대 이제 샤흐타르 유로파 리그 한 경기죠. 요거는 뭐 굳이 뭐 승패로 본다고 하면은 마르세유 승, 오베당 햄무. 오늘 바로 오버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13님 반갑습니다. 좀 이제 뭐 마르세유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감독이 바뀌고 좀 첫 경기이기 때문에 뭐 솔직히 뭐 현재 뭐 마르세유 흐름 봤을 때는 당연히 뭐 가져갈 게 없긴 하지만 그래도 약간 좀 교체된 약간 좀 감독의 그런 좀 버프 같은 걸 좀 생각해서 뭐 그냥 뭐 승해무 정도만 보는 경기 이 정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3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13님. 아이고 그리고 이제 열혈팬 되신 것도 이제 축하드립니다. 자 바로 이제 조합이랑 추천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아, 네, 알겠습니다. 13님. 아이고, 네. 다시 한번 50개 후원 감사드리고, 아이고, 네, 들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자, 아무튼, 네,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그 외 경기까지 전부 다 마무리를 해봤습니다. 네. 오늘도 이제, 축구 분석이 다 끝이 났는데, 어느 정도 좀 분석이 괜찮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추천이나 즐겨찾기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고, 그리고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오늘도 이제 끝까지 분석 방송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